이번에는 승리의 정반합 시간입니다. 투자의 승리를 위해 5장 핫 이슈를 정반합을 통해서 풀어보겠습니다. 오늘은 조기준 MBN 골드 매니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이 참 너무 어렵습니다. 2,500이 담숨에 깨져서 지금 보니까 2,477 정도에서 코스피는 거래가 되고 있고 코스닥은 2% 급락하면서 810까지 내려앉은 상황인데 아무래도 첫 번째 이슈는 그래서 이제 지수에 대한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슈를 먼저 얘기해 보면 2,500선이 이번 주 들어서 깨졌습니다. 네. 코스피가 2,500선을 깼는데 바닥이 온 것인지 아니면 바닥이 아직은 조금은 더 기다려야 되는지 가격이든 기간 조정이든 요거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CG가 아직 안 올라와서 바로 한번 CG 한번 보면서 얘기할까요? 저희가 첫 번째 잡은 이슈는 이제 2,500선이 깨진 코스피 바닥 아직 안 왔나? 바닥 왔다고 하면 정의를 한번 해볼까요? 바닥이나 이제 악재의 어떤 해소 국면이다라고 하면 정의고, 여기서 조금만 더 추가 하락이나 뭐 경기 침체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면 반을 이제 얘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 둘, 셋. 좀 어려운 상황이긴 해요. 누가 저한테 왔을 때 반박할 만한 내용은 없는 것 같아요. 지금 물가도 안 잡혔지, 연준은 지금 자이언트 스텝 한다 그러지, 무역 수지는 적자이지, 아직 신용은 다 안 털렸지, 어떻게 바닥이야, 막 이런 얘기 할 수 있거든요. 오늘 이제 뭐 기사가 하나 있었는데 네네. 뭐 대표적인 강세론자인 뭐 제레미 시겔 교수가 미국 주식을 지금 사면 1년 후에 분명히 후회하지 않을 것이다. 항상 강세였기 때문에. 뭐 그런 것도 있는데 네. 사실 저는 이제 여기 FOMC에서 사실은 자이언트 스텝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번에 네. 자꾸 빅스텝 하고 그러니까 근데 네.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해버리면 이제 사실은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이라든가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질병에 보이는 적과 그다음에 우크라이나 이제 러시아 전쟁도 소강 상태 됐고 그런데 사실은 이게 지금 현재 금리 인플레이는 보이지 않는 적이거든요. 사실 그것 때문에 공포심에 사로잡혀서 많은 개인들과 지금 현재 사실 외국인들도 블랙록도 지금 현재 시장을 좀 더 밑으로 보더라고요. 전체 미국 시장도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제 그분 말고 이제 칸 피셔라는 분이 이제 사람이 그 하나 기사가 있었는데 인류 역사상은 항상 온갖 사건 속에서 있었고 이겨냈고 역사상 자본시장은 회복력을 갖고 있다. 그래서 저는 지금 현재 이제 사실은 이제 금리 인상을 하는 이유는 인플레이를 잡기 위해 한 건데 사실 안 잡히는 게 유가를 잡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늘 기사에 하나 봤더니 리비아가 120만 배럴인데 100만 배럴 생산을 못 하고 있는 게 이제 내부적인 문제거든요. 데모하고 있고 지금 현재 새로운 총리 나가라. 뭐 이런 식으로 사실 1,000만 배럴, 러시아의 1,000만 배럴 중에 100만 배럴이면 거의 10%의 1인데 꽤 많은 그런 생산량들이 줄어들고 있고 사실은 이제 바이든이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사우디를 방문하고 근데 제가 보기에 6월 중으로 방문했으면 좋겠는데 7월 달로 방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사우디에서 증산을 해주면 이제 지금 현재 유가를 잡는다 그러면 이제 인플레를 잡을 것 같고 유가를 잡지 않는다 그러면 지수는 더 하방일 것 같은데 바이든도 어쩔 수 없이 이제 사우디를 방문한다고 7월 15일 날 한다고 하니까 아마 이제 사우디에서도 증산을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아까 리비아 사태도 어느 정도 해소되고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제 금리 인상을 하면 수요도 줄겠지만은 유가를 잡지 않으면 사실은 저는 이제 그렇게 잡혔으면 하는 마음에서 정을 들었습니다. 비슷한 의견입니다. 비슷한 의견이고 캔 피셔나 제레미 시겔 뭐 사실 굉장히 강세론자이고 미국의 생산성 아주 100년 동안 올라온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라서 우리가 강세론을 얘기할 때 그분을 좀 많이 인용하는데 블랙록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올해 초반에 계속 올라갈 때는 계속 사자는 콜 했던 하우스예요. 지금은 오히려 반대로 빠지자는 얘기를 하는 거 보면 약간 역으로 이용을 해야 될 필요 있거든요. 왜냐하면 골드만삭스가 120불 가고 지금 140, 150달러의 유가를 코로 외칠 때는 이제 팔거나 알겠다라는 생각에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도구가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인 것 같은데 자존심만 내려놓으면 사실은 유가 부분은 해결할 수 있다라고도 보고 있는 상황.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사우디의 증산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은 이란과의 관계를 조금만 끊어내면 돼요. 이런 핵협상에 대한 기대를 안 하면 되거든요. 근데 이제 밸류에이션적으로 보면은 지금 경기 침체로 간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팔아야 되는데 경기 침체로 갈 상황은 아니라는 거죠. 75bp라는 뭐랄까요?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자이언트 스텝이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 90년대 그리고 70년대 후반에 항상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감내하는 어떤 밸류에이션 이격은 있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0.9배까지 하락한 상황이고 0.9배를 깨고 내려왔습니다. 0.8배대에서 거래되고 있는 우리나라의 지금 주가는 사실은 이익의 하향 조정 속도를 가파르게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서 저는 좀 정을 들었고요. 물가가 아직은 높은 수준이기 때문에 긴축 이후에도 리바운드가 나오더라도 물가와 관련된 뉴스 나오면 다시 또 늘리고 하긴 할 건데 좀 다중바닥을 아니면 최근에 이번 주에 급하게 빠진 것 때문에 좀 리바운드가 나오겠지만 조금은 변동성은 있지만 여전히 2,400 이상, 2,500에서 바닥을 잡아가는 그런 그림이지 않겠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이제 제가 한번 더 궁금해서 여쭤보는 건데 증시가 오늘뿐만 아니고 오늘도 막 블랙 화요일 되고 수요일도 빠지고 이러면 자이언트 스텝이 75bp 해버리면 좋겠는데 그 이후에도 또 자이언트 스텝을 또 계속적으로 연준해서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이제 그게 94년도 이제 그린스펀이 11월 달에 이제 네. 0.75를 인상을 했었습니다. 아주 오래전 28년 전이고 네. 저도 주식하기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얘기고요. 그때 뭐 IMF 이후에 이제 정신 없을 텐데 그때 이제 전 세계가 요동을 쳤지만 지금 지나고 나면 뭐 그때 자이언트 스텝을 하든 뭐든 뭐 다 이겨냈거든요. 사실 그리고 사실 자이언트 스텝을 꼭 했으면 좋겠다 생각하고 문제는 이제 자이언트 스텝을 해도 아까 얘기한 대로 지정학적 리스크에 유가가 잡히지 않는다는 건 다른 것들도 연동이 되는 겁니다. 사실 곡물이라든가 운송에 연동이 되고 다 그러면 그렇죠, 사실. 그래서 유가를 네. 무조건 잡아야 되는 거고 사실은 과거에 이제 유가를 잡기 위해서 미국에서 이제 가스, 셰일 가스라든가 여러 가지 대체가 있었는데 지금 현재 사실 민주당은 그 그린 자연과 이런 것들을 좋아하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투자를 안 하는 편인데 사실 지금 이제 사우디라든가 뭐 다른 리비아라든가 전체적으로 이란이라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생산할 수 있는 데는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이 사실 심리거든요. 유가라는 것도 사실은 선물 매수제가 많이 몰리면서 그쪽에서 지금 이제 비트코인도 빠지고 그러면서 마지막 남아있는 유가를 지금 그 140불 간다고 그래서 네. 베팅하고 있는 파생 상품들 투자에 의해서 상승하고 있는 거지 심리만 빠지면 금방 조정 100불 깨질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금리 인상 말고도 다른 사인들 정부 미국 시장에서 확실히 유가를 잡고 사우디를 방문하는 이유는 유가를 잡기 위해서 한다. 이런 신호만 준다 그러면 안전기조로 접어들 것 같기 때문에 우리 네. 지수는 제가 보기엔 지금 과매도 구간이고 주식은 비관 속에서 태어나서 공포와 회의 속에서 자란다고 했는데 그렇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지금 현재 거의 자포자기 상태고 공포 속에 있지 않냐 싶고 이럴 때부터는 주식시장이 또 새롭게 시작하는 거를 저는 이제 증시 격언으로 겪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되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힘든 구간이긴 하지만 방법이 아예 없는 건 아니기 때문에 오히려 75bp 자이언트 스텝이 이루어지고 나면 금리가 바닥을 했다. 이 정도로 좀 생각을 해서 바닥을 잡기 위한 좀 고통이다. 이렇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게 폭락장에서도 그래도 꿋꿋하게 버티고 있는 테마 아니면 산업이 있습니다. 바로 2차 전지 쪽인데요. LG 엔솔이 지금 시가총액 2등 기업인데 지금 보니까 실시간으로도 거의 2% 이상의 그래도 양호한 어떤 상승을 보이는데 뭐 줍줍이라고 하기에도 좀 뭐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을 비롯한 2차 전지주 약세장에서 항상 주인공이 나타나는데 주인공일지 저희들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차 전지 보자 그러면 정이고요. 2차 전지 지금 뭐 워낙 많이 빠졌던 것들이 조금은 너무 다른 기업들이 많이 빠져서 이렇게 돋보이는 것 뿐이다 그러면 반입니다. 자, 하나, 둘, 셋. 예, 둘 다 2차 전지를 보자는 얘기네요. 기본적으로 이렇게 약세장에서 강세를 보인다는 거는 여전히 기대가 남아있는 영역이라고 볼 수 있겠죠? 저는 이제 1860 배터리는 이제 개별적으로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 시중에서 이제 후레쉬라든가 막 다 가전기구를 쓸 때 파는데 이제 2170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네. 지금 현재 2170을 하고 있고 이제 2170을 했을 때 비해서 이 4860이 엄청나게 두꺼운데 사실 LG 에너지 솔루션이 강세했지 못했던 이유가 이제 각형 뭐 이런 것들로 주력이 있기 때문에 소형 원통형만 했었는데 지금 현재 4680을 이제 테슬라에다가 납품한다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에너지 밀도가 5배가 늘어나고요. 출력이 6배가 늘어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주행 거리가 16%가 개선되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투자. 근데 이제 이게 지금 이제 바로 만든다는 게 아니고 2024년 3월 이제 봄에 만든다는 건데 이게 이제 그러면 파라소닉보다 더 앞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에 원통형의 선두주자가 파라소닉인데 거기보다 이제 앞서서 지금 현재 NCMA 관련해서 지금 그 LG 엔솔이 지금 더 빨리
생산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이제 지금 현재 올라가는 주식, 뭐 네. LNF가 이제 수혜주로 해서 올라가는데 그와 더불어서 이제 장비주들도 수혜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저도 아주 간단한 논리입니다. 지금 다 긴축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것 때문에 주가가 이렇게 하락을 하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 2차 전지가 밸류에이션 문제 때문에 하락할 거면 지금 더 많이 하락을 했어야 되는데 네. 그게 아니라 긴축에도 불구하고 향후의 성장성이나 지금의 밸류에이션이 비싸지 않다라는 인식을 시장에서 하고 있구나. 그 자체만 일단 저는 정으로 들었는데 그렇다면 조금 2차 전지와 관련된 수혜주를 말씀해 주시면서 2차 전지 합을 한번 이끌어 볼까요? 저는 이제 예 맞습니다. 그 4680을 아직 만들려면 시간이 필요하지만 그와 먼저 생산 전에서 이제 LNF는 이제 양극재 물질을 납품을 하는데 네. 그 전에 이제 장비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공장이 증설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준, 대주전자재료, 그다음 대보마그네틱 그와 관련된 이제 장비 업체들이 우선적으로 상승하지 않을까. 그 이후에 이제 뭐 양극재든 음극재든 첨가재든 동박이든 물론 이제 SKC나 이런 것들도 이제 수혜가 되겠지만 우선적인 장비 수혜주들이 가장 먼저 지금 현재 대보라든가 원준이라든가 대주전자단에서 이제 올라오는 이유가 그런 이유가 아닌가 생각 듭니다. 알겠습니다. 세 번째 이슈는 다행스러운 건지 이렇게 증시가 급하게 하락을 하는 와중에서 우리나라 새 정부에서 16일에 경제 정책 방향에 대한 얘기가 이제 아마 발표 예정입니다. 아직 발표된 건 아니고요. 경제 정책에 대한 뭐랄까요? 윤 정부 규제 완화 기대감이 올라온다라고도 할 수 있는데 국내 증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지 물론 내부적인 힘으로 어떻게 이런 글로벌한 긴축 분위기에서 살아날 수 있겠냐 하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주가가 워낙 하락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정부의 정책에 어떤 기대하면서 조금씩 올라올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래서 저희 한번 챙겨볼 텐데요. 가장 수혜받은 섹터까지도 한번 저희들이 얘기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다 그러면 정이고 이거 좀 아닐 것 같다면 반입니다. 하나, 둘, 셋. 네, 오늘은 저희가 다 똑같네요. 일단은 아직은 발표가 나온 건 아니지만 규제 완화 쪽의 얘기들 좀 많은 것 같습니다. 근데 정부에서 이제 규제 완화를 한다는 건 증시가 약했을 때 항상 했던 거고요. 네. 그다음에 과거에 정부에서도 주식 계좌를 트고 대통령이 상징적으로 그다음에 펀드를 가입하고 항상 했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도 이제 증시 안정화 기금을 만들다거나 그다음에 사실은 그 외에도 이제 대주주 요건을 완화할 수도 있거든요. 네. 지금 현재 우리가 이제 정부에서 그 전에도 대주주 요건을 완화하겠다고 얘기를 했었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세제 혜택을 또 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추가적으로 이제 증시 안정기금을 만들고 그와 관련된 종목들은 이제 지수를 그냥 안정적으로 받치고 물론 그렇게 한 번에서 또 바로 상승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인이 이제 시장의 하락을 약간 누그러뜨리고 이제 반등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든다라는 차원에서 저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말씀을 잘하신 것 같아요. 바로 이것 때문에 시장이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네네. 이런 증시나 전체적인 경제의 활력을 네. 조금 뭐랄까 불러일으키고 살리려는 노력을 정부에서 한다. 규제를 만든다 이런 게 아니라 규제를 완화하면서 어떻게든 비용을 조금은 낮춰주고 네. 기업들이 아니면 민간의 경제 주체자들이 소비와 투자를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을 마련해 준다라는 측면에서 저도 정을 들었던 거고요.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정책 수혜주들이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 만약 기대할 만한 정책 수혜주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그 정책 수혜제가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저는 그래서 그냥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금리 인상 자이언트 스텝을 하면 수혜주가 이제 은행주, 그러니까 금리 은행주들이 올라가니까. 어제 빠졌거든요. 그다음에 오늘도 아침에 하락했다가 지금 현재 이제 반등 플러스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뭐 자이언트 스텝이든 빅 스텝을 하든 은행주들의 어떤 수혜주고 그다음에 이제 금리 인상했을 때 가장 수혜주가 은행주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가 이제 세금 깎아주고 이제 증시가 안정화되면 이제 그다음에 따라가는 게 증권주거든요. 예. 증시 바닥에서 가장 수혜를 보는 종목은 증권주였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급격한 하락, 실적이 물론 이제 좋았지만 작년까지 1분기까지 좋았는데 지금 현재 증시가 하락하면서 빠지고 있는 증권주들도 이제 한번 관심을 갖고 보셔도 되지 않을까 생각해요. 증권주가 슬슬 바닥 시그널이 오는 게 있는 게 사내 분위기가 험합니다. 네. 사내 분위기가 험해서 이제 비상경영 체제 얘기부터 나오고 있고 네네네. 더불어서 이제 데이터로 보면은 이제 그 회전율 있지 않습니까? 네. 시가총액의 코스피, 코스닥 회전율이 바닥에 붙었어요. 예. 이게 사실은 이게 좋은 내용은 아닌데
그러니까 흉흉한 내용들이 나오기 때문에 증권주 그 말인즉슨 이제 워낙 안 좋은 실적이나 안 좋은 내용들이 좀 먼저 반응을 한 게 증권주니까 비용 절감을 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비용 절감을 하면 저는 괴롭지만 이제 회사의 실적은 조금씩은 이제 나아지겠죠. 그런 측면에서 바닥이 오지 않겠냐라는 저 생각도 동의를 하는 부분입니다. 증권주 사야겠네요. 네. 그렇다면 지금 저희들이 얘기하는 사이에 다행스럽게도 그래도 시장이 1% 안쪽으로 코스피 네네. 기준으로는 0.7%까지 낙폭을 줄였는데 이럴 때 필요한 종목이 있죠. 필승 종목 한번 들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이제 저도 이제 공격적인 종목을 고민을 하다가 이제는 약간 이제 안정적인 종목으로 가져올 수밖에 없는 네. 상황을 만들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돌격 앞으로보다는 조금 더 이제 지수뿐만 아니라 지수가 상승하거나 이제 빠져더라도 버틸 수 있는 종목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종목은 이제 삼성전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다 알다시피 삼성전기는 지금 현재 11조 정도의 시총을 하고 있는 회사고 지금 14만 8,500원에서 거래되고 있는데 예. 이 회사가 최근에 이제 갑자기 올랐다가 빠졌던 게 이제 그전에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인데 최근에 테슬라향 이제 모듈 예. 5조 이제 수주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까지 확답은 하지 않았지만 지금 협의 중이다라는 얘기가 있고 그전에는 이제 사실 테슬라의 그 어떤 대부분의 납품되는 종목들은 LG 이노텍에서 납품을 했었는데 이제 삼성 전기에서 납품할 수 있고 이 회사는 사실 그런 MLCC 칩뿐만 아니라 카메라 모듈, 통신 모듈을 생산하고 있는 사업 부문을 운영하고 있는 회사인데 지금 현재 이제 최저 밸류에이션 하단 구간에 있지 않냐 싶습니다. 그래서 중국 스마트폰 시장에 지금 침체지만 이제 상향을 하고 있고 우리 이제 MLCC뿐만 아니라 애플 관련 납품도 있고 해서 지금 가격에서 이제 14만 원에서 15만 원까지 매수를 하신 후에 20만 원까지 목표가 한번 정고점 돌파까지 한번 장기로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 종목은 제가 보기엔 손절가 드릴 필요 없이 그냥 홀딩하면 그래요?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그만큼 이제 주가가 좀 많이 하락을 했고 뭐 네. 대형주이기 때문에 지수가 돌아서는 상황 바닥을 잡는다면은 삼성전기도 사실 손절가보다는 네네. 상방으로 좀 보자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네. 좀 어려운 시장일 때 매니저님 또 무료 방송을 통해서 더 말씀드릴 수 있을까요? 네, 오늘도 네. 이제 4시에 이제 제가 삼성전기뿐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핫했던 종목들이 조정을 받고 있고 그 네. 조정 외에도 추가적인 상승할 수 있는 종목들 네. 자 많이 오픈해 드릴 테니까 오셔서 조기진 대표 검색하셔서 오시면 제가 4시부터 5시까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저희들이 얘기를 나누면 나눌수록 시장이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더 얘기를 나눠서 올렸으면 좋겠지만 네. 무료 방송을 통해서 알찬 아이디어 또 얻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승리의 정반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